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5번. 조선의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이 구분되었다. 골품에 2번. 골품에 따라 정치,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 딱 골품만 보셔도 신라라는 나라인 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골품제에 따라서 신라는 진골, 글씨체가 좀 안 예쁘네요. 지우고. 진골, 성골 기죽과 귀족과 그 밑에 있는 육두품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엄청 잘해주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육두품부터는 정치, 사회적 제약을 받았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육두품이지만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나라에서 안 사용해주니까 너무 힘들었던 사람으로는 채치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상민은 농업,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였다. 중인은 기술관, 서리, 향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나머지 선지를 모르더라도 이번에 골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의해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6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화풍은 조선 후기에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풍이 유행하였다. 이 화풍을 개척한 이는 정선으로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있다. 답은 진경산수화예요. 이거는 나머지 거를 없애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민화는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 그린 그림을 말해요. 풍경을 그린 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불화 같은 경우는 불교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림을 말해요. 사신도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벽화를 말합니다. 고구려의 벽화로 사신에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던 거를 사신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7번 같이 볼게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고려 후기에 승려 일련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지방의 기록과 민간 설화까지 포함하여 저술한 것이다.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함으로써 통합된 민족 의식을 표출하였다. 이거는 바로 보자마자 삼국유사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알 수 있어야 되냐? 바로 일연이 썼다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일연이 삼국유사를 썼다는 걸 외울 때 쓰는 방법은요. 일연에 이응자가 2개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삼국유사에도 이응자가 있죠. 그래서 일연이 삼국유사를 썼다라고 매치를 하고요. 삼국유사랑 비슷한 이름인 역사서가 삼국사기가 있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예요. 그러면 한번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고려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선 초기에 쓴 역사서고요. 2번 동사강목 같은 경우도 조선에 써진 거였어요. 조선 왕조실록. 당연히 조선 시기에 쓰인 책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발해의 발전 과정, 대조영, 가, 그리고 무왕, 문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셋 다 발해의 왕이죠. 발해하면은 뗄래 뗄 수 없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발해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라는 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고구려 계승 또는 해동성국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고구려의 옛 땅인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입니다. 동모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구려의 옛 땅에 나라를 건국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했다는 거는 고구려라는 나라고요. 정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채택한 나라는 조선입니다. 3번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통해 단결을 시도한 나라는 또 고구려죠. 우리가 이것도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었나요? 어떻게 외웠을까요? 보통 이렇게 외웠죠. 부영 아파트에서 고동 먹자 동무야라로 외웠었죠. 이게 어떤 말이냐, 왜 이렇게 외우라고 했냐를 보시면 부여라는 나라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고구려라는 나라에는 동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동해라는 나라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외우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천 행사에 대한 내용은 엄청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 내용이 배경이 된 사건은 조정에서 신분제를 폐지하였다군. 그렇다네 관리를 뽑는 과거제까지 폐지하였다군. 신분제를 폐지한 거는 갑오개혁 때였어요. 이거를 바로 매치를 해서 표시하실 수도 있고요. 나머지 선지를 걸러내서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선지도 같이 볼게요. 아간파천 같은 경우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간 거를 말해요. 이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하고요.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걸 말합니다. 아까 전 수업 시간에 말했었죠. 여러 나라랑 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게 돼요. 이 신식 군대에 대항해서 구식 군인들은 무기도 별로이고 전투복도 별로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야, 저 신식 군대들이 훨씬 더 잘할 건데 너네한테 지금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냐? 라는 식으로 얄밉게 대한 거죠. 당연히 화가 부글부글 끓 수밖에 없었겠고 그것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맺은 최초의 조약인데요. 이거는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이 조약을 맺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윤요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배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처신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어라 라고 막 협박을 했던 거죠. 이게 그냥 지금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과 같은 그런 의미의 조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왜 이게 불평등한 조약이었냐면요. 조약 내용에 치외 법권과 무관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치외 법권 같은 경우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법으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닌 일본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건데요. 일본 가서 제대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재판소에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형량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할 때 거기다 세금을 매겨요. 근데 세금을 매기지 않고 물건을 빼 나가는 거예요. 다음 10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구려가 아니죠. 죄송해요. 고려시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이래요. 뭔가 거래를 하는 항구였나 보네. 아라비아 상인이 향료, 수은 등을 가지고 왕래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에 알려졌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야, 너네 나라 이름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름? 고려! 라고 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라는 말을 못하니까 코리아라고 하게 되면서 코리아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웃겨서 저 어렸을 때 배우고 기억에 완전 똑 박혀 있는데요. 이렇게 교역을 했던 무역항을 병란도라고 해요. 나머지는 아니고. 그리고 청해진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청해진은 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설치한 거를 말합니다. 바닷가 쪽에. 11번 같이 볼게요. 다음 가상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책은 왕께서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를 해방시키는 법을 시행하였다. 이 때문에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져 국정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우리 고려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호족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태조 왕건이 보통 태조 왕건이 호족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태조 왕건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려의 건국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고려의 왕이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왕은 광종이에요, 광종. 광종이 한 업적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노비안건법. 지금 이 내용에 나온 법인 노비안건법과 이때 시대부터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노비안건법을 대부분 아시겠죠? 왜냐면 노비 적혀있고 노비 적혀있으니까. 네,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머지 선지들을 읽고 이거는 전혀 노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군포에 대한 내용이거나 세금을 걷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다 하고 4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12번.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역,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 맞고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취급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초기 때였어요. 다음, 촌주가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하였다. 이것 또한 신라 시대 때 작성했던 문서고요. 아까 전 시간에 모내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것은 조선 후기에 받아들인 농사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리을은 정확하게 맞아요. 민영 수공업이 뭔지 모르시더라도 니은과 디귿이 이게 조선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내고 기억 리을을 답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의 정계와 폐단, 전계, 순조, 헌종, 철종 시기 일정 가문의 권력이 독점되었다. 폐단, 잘못된 현상을 폐단이라고 말해요. 잘못되었던 거는 정치 기관이 문란하거나 관직 매매, 사고팔이 많아지거나 삼정, 세금을 걷는 세 가지 방식이 문란하였다. 그러니까 세금을 막 더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를 챙긴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말하겠죠. 삼정의 문란을 보통 누가 해결했다고 했죠? 요약정리집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다고 했었죠. 그러면 흥선대원군 바로 직전의 시기겠구나를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가문의 권력 독점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봐선 세도 정치겠죠? 조선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처음에는 체제를 정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체제 정비기. 그 다음에 사림이 화를 입었다는 뜻의 사화 해서 사림과 훈구가 계속 싸우는 사화 발생기가 있어요. 그 다음 사림 내에서 또 당이 부서지면서 했던 정치였던 붕당 정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 쪼개지는 거를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했던 정치 방식이었던 탕평 정치기가 있어요. 탕평 정치기 이후에 일부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를 세도 정치기라고 합니다. 지금 답이죠. 세도 정치기 이후에 개화기를 겪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가게 되죠. 개화기 때 결국 조선은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게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라고 했을 때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14번 같이 볼게요.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국을 팔도로 나눴다. 맞고요. 지방의 요충지에 오소경을 두었다. 이게 틀렸어요. 이거는 신라 때를 말합니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향, 부국, 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나머지 선지들을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오소경, 구주 오소경, 신라 거지 라고 아시면 2번을 딱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14번 봤고요. 15번 같이 볼게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2020년대 후반부터 농촌 계몽의 일환으로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한글을 보급하였다.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동아일보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계몽이라는 건 딱 깨게 하다, 정신을 확 들게 하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농촌 계몽으로 한글을 보급하였대요. 이거 뭔가 글자랑 관련된 거네? 라고 해서 문맹 퇴치를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나머지 선지를 봄으로써 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형평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백정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죠. 이때 백정은 지금의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동물을 막 죽이고 살을 막 발라내고 하는 직업을 되게 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별도 많이 했고, 그런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운동이 형평운동이었어요. 국제보상운동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일본한테 진 빚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거를 우리가 다 보상하면 이럴 일이 없을 거다 하면서 했던 운동이 국제보상운동이고요. 60만세 운동은 뭐냐면요. 순종의 인산일 때 했던 운동이에요. 16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 영토인 이 지역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출몰하자 숙종 때 안용복은 이들을 쫓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의 용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숙종, 안용복, 일본 나오면 독도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17번 다음 왕들의 공통된 업적은 광개토대왕, 긍초고왕, 진흥왕 모두 전성기 시대 때 왕이죠. 그러면 선지를 보기 전에 이때 시기에는 이 나라들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겠구나. 이게 전성기 때 특징이니까.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한강 유역을 차지했겠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불교를 수용하였다. 아니고요. 이들은 불교를 수용한 왕이 아니에요. 영토를 확장하였다. 맞겠죠. 전성기니까.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들이 한 업적이 아닙니다. 태학을 설립하였다. 태학은 아까 소수림 왕이 만든 유교 공부를 위한 학교라고 말했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이 왕들이 어디의 왕인지는 아시죠? 한번 같이 저랑 얘기해주세요. 이 왕은 어디 나라 왕일까요? 네, 맞아요. 고구려의 왕이죠. 이 왕은요? 네, 맞습니다. 백제 왕이죠. 이 왕은요? 네, 맞아요. 신라 왕이죠. 다음 18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상은 신라 말에 도선이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산이나 물, 땅의 모양을 살펴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사상이다. 경주 중심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호족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호족들이 있던 거고 도읍, 주거지, 묘지 등을 정하는 사상이래요. 뭔가 땅과 관련된 거니까 답은 풍수지리설이겠죠.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문벌 귀족들의 힘이 세지자 문벌 귀족들 중 하나였던 묘청은 자기가 있는 구역이 이 고려의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경에 수도를 두지 말고 서경에 두자. 서경이 풍수지리설적으로 좋은 땅이다 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설 하면은 고려 문벌 귀족 시기에 묘청에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지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의 식민 정책은 내선 일제를 강조하고요.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켰대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답니다. 내선 일체라는 건요.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그런 이론 같은 걸 말해요. 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거를 강조했다. 인데요.
왜 이렇게 일본하고 조선이 하나라는 교육을 우리한테 했을까요? 이 교육을 한 이유는 일본을 위한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투입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나라 민족 자체를 없애고 너네는 일본인이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식민 정책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번과 3번 회사령과 헌병 경찰제 같은 경우는 무단 통치 시기 일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있었던 통치 방식 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단 통치를 하다가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 전환점을 겪게 되죠.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하게 되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20번 같이 볼게요. 가해에 해당하는 의병운동의 배경이 된 사건은 항일 의병운동의 전개를 말합니다. 을미의병 다음에 우리는 을사조약을 맺게 됐는데요. 이거는 보통 을사늑약이라고 해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을 파견하는 거였어요. 파견하겠다는 조약이었어요. 당연히 이거에 항의하는 정미의병이 일어났고요. 고종 강제 퇴위로 의병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만주사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선지에 있었죠. 만주사변은 일본군이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사건을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일본군하고 우리나라 독립군이 싸웠던 전투로 알려져 있고요. 항일의병운동 이쪽에는 통합 이쪽에 속하겠지만 만주사변,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192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1930년대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 적어주세요. 193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21번 같이 볼게요. 신라사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귀족회의체인 화백회의가 있었다. 맞죠?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풍이 유행하였다. 틀렸죠? 이거는 고려의 원간섭기 때 모습이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디귿 농민 몰락 방지를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것도 아니고요.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한 화랑도가 있었다. 이거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2번이에요. 진대법은 뭘까요? 진대법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강의 잘 듣고 계시죠? 강의 틀린 문제만 듣는 것도 괜찮긴 한데 다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정답인 선지만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선지들도 설명을 하는데 계속 들으면서 귀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다 들어주세요. 22번 같이 볼게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학생과 시민의 주도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맞고요. 아까 전 문제에서도 봤죠. 3.15 부정선거에 반해서 화가 난 국민들이 4월 19일 날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6.25 전쟁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일어난 거 맞고요. 농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농촌의 환경 개선이 되길 바라며 새마을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농민의 토지 소유 실현을 위해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한 뒤로 있었던 첫 번째 정부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남아있는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토지를 유상 매입하고 유상 분배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받고 팔았어요. 23번 같이 볼게요. 가해당하는 지역은 여진족이 국경을 침범하자 세종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어 가를 개척하게 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삼남 지방의 주민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3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곳은 사군 육진이에요. 세종이 대외적으로 한 업적을 딱 2가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세종 시기에 대마도 정벌을 하기도 했고요. 김종서 장군을 내보내서 여진 저쪽 북쪽 지방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대마도는 김종서 장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번 될 수 없는 거예요. 24번 같이 볼게요. 다음 인물이 실시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흥선대원군이에요. 아들인 고종이 즉위 후 실권을 장악했대요. 아들인 고종이 즉위했는데 왜 실권을 장악했냐 되어 있냐면 이때 고종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했던 거는 왕권을 딱 잡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전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물가 가치가 높대요. 돈의 가치가 높은, 아니죠. 금액이 높은 돈을 그냥 국가에서 발행해서 국가가 사용하면은 장땡 아니냐 하고 당백전이라는 걸 발행을 해요. 그래서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기인제도 같은 경우는 왕건이 실시한 제도고요. 지계 발급은 고종 때 광무개혁을 하면서 했던 거고요. 국자감은 고려 때 정비했던 거입니다. 25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은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하였으며 광복 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답은 김구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한 인물로선 김구 말고도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김옥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서지필 같은 경우는 독립문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017년도 1회, 2회차 문제를 풀어서 와주세요. 한국사를요.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여기까지 진반 한국사 김자연이었습니다.